이번 현장의 주방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현장이었어. 처음부터 좁은 주방이 마음에 안 드셨던 고객님의 상담에 따라서 인테리어 90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할 현장은 명일역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솔베뉩 현장이야. 2019년 준공된 준신축 아파트 25평형 C타입이었는데 진짜 좁은 주방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현장이었어. 근데 과감하게 레이아웃을 바꿔서 공용부는 40평 못지않은 주방을 가질 수 있었던 역대급 정변 현장이야. 우리 집 주방이 좁아서 고민이었는데 럭셔리한 주방을 갖고 싶다면 꼭 참고하면 좋을 현장이니까 20평대 이사 가면서 좁은 주방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인테리어 하면서 좁고 긴 주방, 답답한 거실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 오늘 주방을 넓어 보이게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보고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가 입주할 집이 20평대인데 4베이다. 럭셔리한 주방을 갖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참고해서 인테리어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섹션별로 한번 살펴볼까? 우리가 현관 디자인에 가장 공들이는 이유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자. 첫째, 현관은 우리 집의 얼굴이기 때문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처음 인테리어를 시작했을 때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닌 적이 있어. 그때 느꼈던 점, 현관을 보면 이 집의 인테리어 컨디션을 바로 알 수 있더라고. 준공 때 그대로 살고 계시는구나. 이 집은 인테리어에 조금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겠다. 이게 사진에서 표현할 수 없는 집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현관이야. 현관은 우리 집의 컨디션을 표현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남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집 어디에서 인테리어 했을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좌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 자, 둘째, 현관은 가성비 좋은 디자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야. 현관은 보통 2평에서 4평 남짓 공간인데 비해 첫인상을 좌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넓은 공간들에 비해, 그리고 욕실 같은 습식 공간들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높지 않은 편인데 그 공간에 작은 요소들만 잘 맞춰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더라고. 예를 들어 타일만 600에 600각에서 1200각으로 바꿔도 인건비는 거의 차이 없이 고급스러운 현관 표현이 가능하고, 거울만 신발장 도어 대신 벽에 달아도 더 층고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띄움 시공에 조명만 달아줘도 공간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거기에 약간의 플랜테리어만 신경 써도 몇십만 원으로 호텔 같은 현관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이야.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디자인 계획을 잘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작은 공간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면 전문가들에게는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 그러면서 공용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부에 관해서 톤 앤 매너만 신경 써도 다른 인상을 줄 수가 있지. 자, 셋째, 현관은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지만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공간을 디자인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더 공을 들이는 편이야.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인 공용부, 그리고 씻고 위생을 책임지는 욕실, 그리고 하루 2번씩 최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현관을 우선적으로 디자인할 수밖에 없어. 그 외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안방이 될 수도 있고, 홈 오피스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길다면 서재방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관 디자인에 공을 들여서 손해를 봤던 적은 없기 때문이야. 솔베뉩의 현관도 우리가 추구하는 넓어 보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플랜테리어와 브론즈경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입구에 들어섰을 때 고급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현관을 마감했어. 주방 상판에 썼던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자,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고민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더라고. 자, 우리 집 현관 디자인이 고민된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디자인이니까 적용해서 인테리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공용부인 거실 부분이야. 여기 공용부의 컨셉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톤온톤, 바닥, 벽면 도배지, 벽면 필름, 가구 도어, 천장 도배까지
비슷한 톤을 유지함으로써 최대한 이질감 드는 요소를 배제해서 디자인했어. 왜냐하면 포인트를 줄 만한 곳에 포인트를 주고 나머지는 더 심플하게 표현할수록 공간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거든. 그래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가구 도어와 벽면, 마루의 마감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이야. 그러면서 몰딩을 없애고 걸레바지 없는 시공을 함으로써 최대한 선정리를 했지. 그리고 조명 구성을 할 때는 최대한 간접 조명 라인을 많이 활용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야. 다만 확장된 공용부를 톤 온 톤으로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써 다이닝 공간을 더 돋보이게 연출할 수 있었어. 싱크대 상판과 같은 파타고니아 세라믹으로 홈바에 포인트를 줬고, 특히 5mm 철판에 간접 조명을 넣는 시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공은 아니야. 보통 홈바를 구성할 때 선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반을 시공할 때 어떤 자재로 시공해야 더 고급스러워질까 생각을 하거든. 이번 시공에서는 5mm 철제로 시공을 하기로 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조명까지 넣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시공이었지만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해서 강해했던 부분이야. 고급스럽지? 우리 사무실에 있던 그 펜던트 등을 보고 또 고객님께서 요청 주셨던 펜던트 등인데, 깔끔한 라인 형태의 펜던트 등으로 연결 부위를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서 공간에 리듬감을 줄 수 있는 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이야. 공용부 TV는 풀매립으로 시공을 해서 최대한 돌출되는 것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천장을 높이 보이는 콕팁 중 하나가 바로 콘센트 높이야. 콘센트 높이가 보통은 350 정도의 시공이 되어 있는 편인데, 요즘 목공 공사를 하는 곳에는 우리가 275 정도의 센터를 맞춰서 시공하게 되면 천장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작은 팁이지만 좁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면서 비율상으로 더 이쁜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는 편이지. 그리고 공용부 디자인을 할 때 월패드와 스위치, 온도 조절기는 보통 같은 자리에 두지 않는 편인데, 여기 현장에서는 거울로 마감한 벽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개를 같이 둘 수밖에 없었는데, 월패드의 와이드에 라인을 맞춰서 시공해주는 디테일을 보여줬어. 같은 요소라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달라지거든. 이번 현장의 주방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현장이었어. 처음부터 좁은 주방이 마음에 안 드셨던 고객님의 상담에 따라서 안방 확장을 제안드린 부분이 있었고, 다른 업체들은 제안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제안드렸던 초안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던 주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어떻게 하면 20평대가 40평대 같은 주방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3가지 포인트가 있어. 우리 집 주방이 너무 좁다면 오늘 레이아웃 참고하면 진짜 도움될 거야. 자, 첫째, 항상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자, 이 가로로 긴 아일랜드를 배치하자. 근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로 방향으로 긴 아일랜드를 두기도 하는데, 여기는 고객님께서 과감하게 주방을 치환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셨어. 자, 공간이 절대적으로 좁은 거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 과감하게 거실과 주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안방까지 확장해서 공용부를 더 넓게 쓰는 방향으로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은 40평대 못지않은 공간 구성을 할 수가 있지. 둘째, 눈에 보이는 뒷공간으로 깊이감을 주자. 자, 디자이너들이 자주 쓰는 착시 중 하나가 바로 마감 라인을 똑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뒷공간에 여백이 있는 점을 어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점을 주게 되면은 확실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솔베뉴 현장에서는 양쪽으로 뒷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더 넓은 느낌을 줄 수가 있었어. 착시를 이용한 디자인은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더 높이더라고. 셋째, 거울을 잘 활용하자. 솔베뉴 현장은 20평대의 단점을 잘 커버하기 위해서 거울을 아주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 이 기둥 부분에 3면을 거울로 마감해서 공간이 뒤에 더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특히 아일랜드 옆면에 1대1로 매립한 거울은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와이드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 자, 여기서 1대1 매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주자면, 특히 필름이 마감되는 벽면은 필수적으로 기성 필름의 폭만큼 이상이 되면은 매지 라인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잘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 공간의 깊이를 더 깊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천장까지 거울이 매립되면서 시선이 천장을 봐도 더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만 적절하게 사용해도 아마 만족스러운 주방을 갖게 될 거야. 자, 그럼 솔베뉴에 적용된 주방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 자, 압도하는 씬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실용적인 수납을 활용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건 고객님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던 부분이야. 근데 감사하게도 공용부에 들어섰을 때 다른 곳보다 아일랜드에 눈이 갈 수밖에 없도록 주방에 힘을 주었어. 세라믹 상판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가급적 따뜻한 톤으로 바닥, 벽, 천장까지 톤앤매너를 통일했지만 자, 주방 아일랜드는 스테디셀러인 파타고니아 제품으로 마감을 해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지. 자, 거기에 하부 간접 조명까지 더해져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주방을 구성했어. 자, 그리고 넓어 보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지만 자, 기둥 부분을 거울로 마감함으로써 아일랜드의 강렬함이 더 돋보이도록 한 장치이기도 했어. 자, 이어져 보이는 듯한 아일랜드는 더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간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야. 자, 그러면 수납 공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바로 뒷공간에 키 큰 장들 중 2개 칸을 팬트리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칫 부족할 뻔한 수납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었어. 팬트리장의 진짜 큰 장점은 보통 키 큰 장의 깊이가 냉장고 키친핏에 맞춰서 약 70c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냥 서랍장으로 하게 되면은 뒷공간을 잘 쓰지 못하는 공간이 돼서 잘 안 쓰는 그릇이나 집기들을 보관하는 죽은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잘 생각해봐.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자주 꺼내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지. 근데 팬트리장은 그 뒷공간에 있는 것들도 손쉽게 꺼내올 수 있도록 해서 수납력을 약 1.5배 이상 높이는 장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외에도 주방 서랍, 주방 망장, 그리고 수전 등 많은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현장이니까 추후 댓글에 남겨둔 블로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는 재밌었던 게 드레스룸이 2개였다라는 점이야. 자, 하나는 남자 고객님의 드레스룸과 하나는 여자 고객님의 드레스룸을 각각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인데 우선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처음 상담 때부터 의상이 많아가지고 드레스룸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셨어. 그래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드레스룸을 고안하게 되었지. 공용부와 다르게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은 다크한 느낌을 연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드레스룸을 연출하게 되었고 자, 매일 매칭할 수 있는 옷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한쪽에는 스타일러장을 구성하게 되었어. 자주 입고 벗는 옷에 대해서 관리가 편하도록 동선을 구성했지. 여기는 여자 고객님의 드레스룸이야. 공용부와 연결된 드레스룸은 공용부와 톤앤매너가 맞게 붙박이장을 구성하였고 여기가 거울을 아주 잘 쓴 현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드레스룸 반대편 벽면에 1대1로 거울을 매립함으로써 공간을 깊어 보이게 하고 세탁실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바로 빨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게 되었지. 원래 주방이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급배수관이 있던 자리라 로봇 청소기 자리도 마련하면서 공간이 공용부에서 봤을 때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용부에 확장된 느낌을 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나만의 피팅룸이 완성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드레스룸 공간을 구성하면서 진짜 인테리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가구를 짜고 마감재를 바르는 작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만에 맞춰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 현장이었어. 요즘 안방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추세적인 부분은 바로 안방은 굳이 넓을 필요가 없다라는 니즈가 많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레미안 솔베뉴 현장 안방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점을 뒀던 점은 좋은 뷰를 살리면서도 아늑한 공간으로 만드는 걸 포인트로 디자인했어. 침대 머리 위치를 가로로 둘까? 세로로 둘까? 고민했던 부분도 뷰를 포인트로 잡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로로 두면서 침대 프레임과 헤드를 계획하게 되었어. 다른 현장과 다르게 여기는 프레임과 헤드를 같이 제작하게 되다 보니까 창문의 단 높이에 맞춰서 침대 헤드를 디자인하면서 커튼을 받아주는 위치로 디자인하게 되었어. 그러면서 침대 프레임 하단으로 간접 조명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안방만의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구성했지. 자, 간접 조명은 눈부심 없이 편안하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야. 자, 그리고 안방 조명을 구성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점, 바로 머리맡에 다운라이트 설치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이야. 자, 머리 위로 다운라이트가 있다면 자기 전 또는 자고 일어나서 조명을 켰을 때 눈부심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전기공사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중 하나야. 자, 공간을 구성할 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솔베뉴 현장에서 안방에 포인트를 둔 점 3가지. 자고 일어났을 때 멋진 뷰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는 곳은 아늑하게 공간을 구성하자는 점. 3번째로, 그러면서도 옆에 드레스룸 도어를 없앰으로써 공간을 확장했다는 점.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점이야. 목공에 손을 댄 김에 무몰딩으로 시공을 마무리함으로써 안방에서도 선정리를 통해서 더 깔끔한 공간 연출을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야. 욕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솔베뉴 현장의 욕실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손잡이 없는 욕실 도어였어. 마치 여기가 욕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손잡이 없는 도어로 시공을 해서 더 깔끔한 복도 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욕실을 할 때 몇 가지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깔끔한 마감을 할 수가 있어. 여기는 우리가 보통 하는 스탠다드 형태로 욕실을 하게 되었는데 600에 600각 타일을 쓰면서 조적 젠다이, 플랫장까지, 그리고 브론즈경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서 했던 마감들인데, 브론즈경 같은 경우는 일반 투명 유리를 했을 때보다 물때가 훨씬 덜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600에 600각 타일은 바닥면과 벽면의 타일을 통일시켜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장점이 있어. 거기에다가 레지라인 색까지 비슷한 색상으로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실의 깔끔함을 더 업시킬 수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휴젠트 제품이 있잖아. 이 휴젠트 제품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이라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휴젠트 시공을 꼭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 몇 가지 원칙만 지켜서 시공을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욕실보다 훨씬 더 깔끔한 욕실을 가질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분 항상 설명하잖아. 한쪽 벽면에 간접 라인을 넣는 거는 사실은 비용 차이가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욕실 자체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명일동 레미안 솔베뉴 마감 현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자, 20평대에서 보기 힘든 공간 구성을 통해서 40평 못지않은 주방을 표현했던 곳이라 공간적인 면에서 참고하면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야. 자,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조금 더 아늑한 공간, 편리한 공간,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어. 우리 특히 신혼부부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보통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 자료들을 들고 상담을 하면서 찾아드리는 경우가 많거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주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럼 안녕.